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내가 어떤 타입인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어떤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보는 안목을 좀 키우는 개념을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종의 신경생리 시간이고요. 그 신경생리의 가장 중심에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심장을 빨리 뛰게 해야지 한다고 빨리 뛰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어떤 신호에 의해서, 보통은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에 의해서 자율신경이 자극이 돼서, 예를 들어 긴장된 상황이나 이러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흉통이 생기고 소화는 잘 안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생기는 건 그 정도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많은 분들이 교감의 반대 부교감신경, 흔히 이제 미주신경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부교감신경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학문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부교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주신경 중에서 복축에서 생기는 복축 미주신경, 배축 미주신경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복축 미주신경은 스마트 브레이크라고 했고, 비상정지에 해당하는 게 배축 미주신경입니다. 요거 진화론적으로 보면 비상정지는요, 예를 들어 파충류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 신경이에요. 거북이가 죽을 것 같을 때 목을 확 넣고 가만히 있죠. 그 상태, 정지 상태를 만드는 거. 많은 분들이 요게 활성화가 되시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교감이 막 항진되어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하면 이렇게 비상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고 포유류만이 가지는 안전함과 연결이 될 때 활성화되는 요 신경, 스마트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이 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 신경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포인트는 안전하냐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냐. 왜냐하면 우리 포유류는, 특히 사람은 아주 포식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룹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에서 뭔가 떨어질 때 불안전하다, 위험하다는 신호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을 때의 안정감을 우리가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안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지를 이제 차근차근 배우실 텐데요. 이렇게 교감, 부교감의 균형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감각, 감정, 생각을 읽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훈련을 하시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무조건 그 상태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생애 주기에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다양하게 자율신경이 한 번씩 고장날 수 있는데, 포인트는 되돌아올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영상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하루 이틀 내에, 한 달 내에 짠! 이건 아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바뀔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 컨셉을 이해하시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보니까요, 크게 한 6종류의 자율신경의 불균형, 고장이 나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막 학문적으로 정립이 된 건 아니에요. 약간 MBTI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많은 분들, 한 1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아주 큰 병이 진단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두근거리는 분들, 뭐 위내시경 괜찮은데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장에 계속 가스가 생기는데 장내시경 너무 깨끗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뭐 지하철에서 쓰러지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봤더니, 가장 첫 번째는 교감 과열형이에요. 이 경우에는 병원에 오실 때 흉통이나 아니면 두근거림, 숨참, 이런 심혈관 증상으로 오셔요. 그런데 심장이나 폐는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또 대표적으로는 공황장애인 분들도 계시죠. 나는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정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병원에 오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을 겪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부교감 침체형입니다. 오히려 이제 배측 미주신경이 탁 켜진 거예요. 번아웃 상태죠. 혼자 나만의 공간으로 그냥 굴에 들어가는 분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분들, 심한 우울증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 무기력 상태에 있는 분들 계시죠. 열심히 일을 하다 번아웃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도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또 하나씩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내가 어디에 좀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 링크에는 체크리스트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리듬 분기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낮에는 진짜 피곤해요. 근데 밤에는 말똥말똥한 분들이죠. 이게 이제 교감과 부교감이 고장이 난 게 약간 혼합이 돼서 일종의 엑셀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밟힌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기립 불안정형입니다. 보통 이제 지하철에서 쓰러질 것 같은 분들, 앉았다 일어날 때 막 후들거리는 분들, 그리고 다리에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기립 불안정형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분들은 심장 초음파라니까 교감 과열형 분들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 부교감 침체형, 또 이 장뇌축형 분들을 많이 봅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이 여기에 또 좀 해당이 되죠. 정신적으로 컨트롤이 잘 안 되거나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반드시 변비나 설사 이런 복통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장이 제2의 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뇌축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추감작형입니다. 어깨가 아파, 목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자세가 안 좋대요. 거북목이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 거북목이 하루 이틀 된 거북목 아니고 서서히 10년 정도 된 거북목인데 왜 하필 지금 아프게 됐을까? 아픈 다음에는요, 조금만 해도 아파요. 그걸 중추감작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통증을 어느 순간 위협적인 신호로 뇌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이야기를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 순서대로 하나씩 어떤 이유에서 생기는지, 내가 어떤 생활 습관부터 열어가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듣기 전까지 하시는 일은 감각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감각일기 써보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감각, 감정, 생각을 구분하는 능력, 그리고 뭐 많은 매체에서 감정이 중요하다, 좋은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렇진 않아요. 나쁜 감정도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것도 읽을 수 있는 게 진정한 건강이고 진정한 정신 건강인데요. 감각을 제대로 읽어야 이 감정이 왜곡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감각을 읽는 연습. 근데 감각은 표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 영상에 감각을 읽는 그 표현들, 그리고 위치,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한 거를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